영상에 공론화되는 거 괜찮으신가요? 이제 선생님 믿고 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선생님 유튜브를 안 봤으면 아마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올리길래. 네. 자정에 가까운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보를 주신 거예요. 굿프렌드 관련한 제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주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한 분의 전화번호를 이제 받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하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예, 말씀하세요. 예. 딴게 아니고 자격도 그걸 봐가지고 잠이 퍼뜩 깨하고 지금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고소 다 해가지고 북부경찰청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만석군 채널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늦게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 이제 통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번호 알려주셔갖고. 그 만석구님이 올린 거 잘 보고 있어요. 물주도에 대한 것도 올리고 굿프렌드 관련된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올리시길래. 네. 제가 여기서 백그간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보시고 아마 전화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벌써 소송한 지가 꽤 됐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그래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당사에서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요번 주에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죠. 그리고 수용 60분도 나왔고, 모닝와이드 SBS 거기에도 나왔고, 각 지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굿프렌드에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굿프렌드에서 대응은 지네 나름들끼리 탄원서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내보내고 있고, 자기들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 믿고 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선생님 유튜브를 안 봤으면 아마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걸 올리길래, 네. 저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죄의식이 없어요. 네. 전혀 자기네들이 7,000명 넘게 4천억 가까이 피해를 주고 나서도 그냥 니네가 고소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왜냐면 그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큰 소리를 내면 돈을 돌려줘서 해결했어요,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단체 소송을 해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죄의식이 없어요, 쟤네들. 전혀 죄의식이 없고, 네. 너희들이 고소를 안 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만행을 벌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증거를 다 가지고 의사수신이라든가 4개 항목으로 같이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민사, 형사 같이 고소를 하신 거예요? 예,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형사 위주로 지금 선발로 갔고, 후발로 이제 민사가 진행되고 있고, 형사도 지금 5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아니면 수용 10분을 보고, 네. 계속 이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피해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물건도 페이퍼 컴퍼니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보를 못했지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경찰들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주지를 않았지만 우리가 찾아낸 것만 해도 100건이 넘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설립을 해서 그 자금들을 이제 그 회사들끼리 이제 유용하는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지네들끼리 돌려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네들 말로는 대여금이라고 하지만 지네들 멋대로 쓴 거예요. 개인 통장에도 들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유령 회사를 수백 개를 설립을 해서 돈을 계속 이제 세탁하면서 이제 쓰는 거죠. 명목은 이제 대여금인데 대여금 명목으로 얼마든지 돈을 빼쓰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투자자 회원들의 돈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빼다가 쓴 거예요. 자기들 이제 스포츠카 사고 외제차 사고 유흥비에 쓰고 뭐 자기네 집 사고 가구 사고 옷 사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형사 같은 경우는 통장권이 제일 빨리 문제가 되잖아요.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은 재판이 시작됐어요. 배임이나 횡령 이런 거, 통장에 관련된 거는 벌써 재판이 시작됐죠. 사원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이메일이나 이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태인가요? 얘들도 지금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전처럼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막 요구를 하고 큰소리를 내면 그냥 그 사람 물건을 해결해 줬어요. 돈을 주고. 근데 지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도 처음에 고소당하고 나서도 학원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학원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혐의가 입증이 되고 그 여죄들이 수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되고 은밀하게 커뮤니티 하고 있는 분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학원을 운영 중단한 상태예요. 예, 강남학원은 이미 경매에 나왔고요. 네.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도 찾아가 봤는데 진행이 안 되고 부자스쿨 그 아들내미 가는 데는 거기도 얼마 전에 모닝와이드가 찾아갔었는데 뉴스에서 찾아갔었지만 거기도 제대로 예전처럼 들어가진 않죠. 왜 남의 명의로 했어요. 거기는.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꽁수를 피는데 그래도 추정 입시분을 120만 넘게 봤으면 예.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 경매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내가 봤을 때 50% 이상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봤으면 10만 분은 지금 스타가 됐죠.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 거도 선생님이 올린 것도 다른 사람이 또 보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나 경매에 관련된 거. 영상에 공론화 되는 거 괜찮으신가요? 인공 변조해서 해주시면 뭐 상관없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얘네는 그렇게 사기를 펴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을 주고 그 물건만 해결해 줬던 거야. 그 사람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또 다 하고 있었던 거고 계속 그걸 반복했던 거예요. 이게 요지. 그런 내용이 조금 음성 변조로 정확히 전달했으면 하는 거죠. 이들의 수법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 많이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다 알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유튜브와 뭐 기타 광고들을 이용해서 회원을 수강생을 모집을 해요. 처음에 학원 수강생으로. 그리고 고급 투자반으로 실전 투자반, 뭐 연구생 뭐 이런 명목으로 투자반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회원들을 또 2차로 또 끌어들이고 또 카페나 뭐 밴드나 뭐 단체방이나 이런 별도를 이용해서 공동 투자자들을 또 모집하고 학원에서도 또 모집하고 연구생한테도 모집하고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공동 투자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그 돈을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이제 막 섞어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을 유용하고 이걸로 저거 받고 저걸로 요거 갚고 또 대출 받고 커미션 받고 이거를 오랫동안 해왔을 수 있었던 이들의 수법은 뭐냐면 회원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회원들 뭐 학원에 와서 막 크게 항의하는 회원들한테는 얼마를 쥐어주고 무마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쳐왔다. 이게 요지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선생님은 그 선생님 방송을 제가 봤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예. 쟤네 나름대로 변호사 써가지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짓을 해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짓거리들 많이 왔더라고요. 증거도 확보 다 하시고 다 제출하시고 예, 예. 진행하는 대표 변호사가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큰 로펌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일 때문에 거의 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네, 고소하고 나서도 거의 모든 일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굉장히 막 이혼한 부부도 많고, 암 걸려가지고 막 수술한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돈이 넉넉하고 이렇게 막 사치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다 집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거라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 댓글이 왜곡이 될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얘네들이 이런 행각들이, 이런 행태들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림잡아서 7,000명 정도인데 그것을 훨씬 상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유용한 그 사기친 그 돈들은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들이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돈들이에요. 노후 자금이나 미래 설계, 퇴직금,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돈인데 피 같은 돈들을 유용하고 사기를 치고 잠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랄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가족들한테도 또 2차, 3차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병을 만들고 지병이 생기고 본업에 지장을 주고, 이게 단 두 사람, 경매학원 아빠, 아들 이 두 부자로 인해서 생긴 엄청난 범죄입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을 조력하는 수많은 직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이 두 부자가 주도했고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서 해온 악랄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추정 60분에서 공공연하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기 범행 행각이 있습니다라고 전파를 해도, 대대적으로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 피해 사례를 모두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